나만의 냉각의 시간 이제 너무 구닥다리라서 샀습니다. 지갑에 돈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네, 오늘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정은영입니다. 진형의 변호사입니다. 조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원주라고 합니다. 요즘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세상이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TV를 잘못 틀어서 홈쇼핑에 지나가는 채널에 신발 옷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시간 늦어버리고 하는데요. 요즘에 혹시 꽂히신 거 있으세요? 저 있어요. 저 요새 의류 스타일러에 꽂혔어요. 그래서 저 이거 너무 사고 싶다는 생각이 한 몇 개월 전부터 지금 저희 스멀스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을 정말 주고 사는 게 맞나라는 고민으로 지금까지는 좀 참아왔는데 아마 조만간 제가 질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시간 좀만 나면 지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샀어요. 이미 꽂혔던 거에. 아, 그래요? 작년 겨울부터 공기청정기.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기능적으로 사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 살려고 오면 계속 비싼 걸 찾게 되더라고요 또. 예. 그러니까 이제 주저하게 돼요. 근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 샀습니다. 없는 걸 사신 거죠? 예, 없는 걸 샀죠. 제일 예쁜 거? 제일 예, 비싼 거 예, 혹시? 예. 네. 아니, 뭐 저는 냉장고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너무 오래돼서 15년 넘은 것 같은데 이제 너무 구닥다리라서 요즘에 냉장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능도 되게 좋아졌고 그래서 저도 조만간 이 게임에서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다들 이제 좀 그래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워낙 가전제품이 어떤 가전제품의 기능보다는 예쁘게 나오다 보니까 다들 지금 그걸 말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냉장고 고장나서 또는 공구청정기가 고장나서 뭐 이렇게 사기보다는 자꾸 있는데도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는 거?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자꾸 자극을 받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예쁜 걸 보면 사고 싶고. 저는 소비가 일종의 중독적 증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동안 뭐 사지 않으면 또 전혀 그 소비에 대한 욕구가 좀 잠잠해지는데 어느 날 우연히 뭐 친구 따라 백화점을 간다든지 뭐 아울렛을 갔을 때 이랬는데 갑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름신이 발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한풀이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거기서 봤을 때 지나쳤던 무엇인가가 계속 내 뇌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봤으면 안 살 수 있었던 것이 한번 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눈에 들어오면서 계속 저는 이게 결국은 중독의 가장 일반적인 게 한 번 했을 때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 이게 중독이잖아요. 저는 소비는 현대인들이 대부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독 증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에 가면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밖에 없는데? 무인도에 가면 소비 욕망이 안 생긴다고 하거든요. 견물생심. 그렇죠. 견물생심이죠. 그러니까 소비라는 거는 내 내부에서 막 끌어오른다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소비 욕망이 끌어오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자극이 있지만 안에서 반응을 안 하면 그렇죠, 맞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극이 올 때 반응하는 내 마음에 근데 우리 허기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이렇게 약하잖아. 그래서 자극이 무서운 거긴 해요. 근데 자극이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아니 사실은 예전에는 뭐 백화점을 가던 마트를 가든 해야만 물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모든 스마트폰, 컴퓨터, 모든 일상이 우리 모두를 포위당하고 있는 게 바로 광고이자 마케팅이잖아요. 그런 데서 헤어난다는 건 이건 정말 초인적인 능력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이 이제는 실감이 나는 상황이에요. 광고나 마케팅도 내 소비 자극을 하지만 사실은 나 말고 남이 내 소비를 자극하는 것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거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이쁜 거 입었으면 나도 입고 싶고 다른 사람 되게 좋은 가방 들었으면 나도 들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말고 타인이 굉장히 큰 소비 자극제가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렇게 뭐 저희처럼 그냥 이쁜 정도의 이거 아니고 뭐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비를 계속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 뭐 우리 진 변호사님이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중독이라는 표현은 사실 좀 강합니다만은 불안이나 뭐 그것 때문에 소비하는 건 아니고요. 소위 우리가 뭐 리테일 세라피라고 하죠. 예, 그래서 물건을 사서 마음의 심리를 보상하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예, 보상 심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소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좀 떨어졌다거나
그러면 내가 물건으로 보상해서 나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거나 또는 남보다 조금 더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과시욕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데 스스로 자존감에 대해서 또는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그것이 부족할 때 그걸 물건으로 대신 이렇게 보상하려는 욕구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기준이 흔들릴 때. 그렇죠. 실제로 제가 했었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 쇼핑 중독, 그게 뭐 홈쇼핑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뭐 오프라인 상의 쇼핑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사는 것까지에서 그 다음에 그 물건이 막상 도착하면 뜯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갔더니 정말 이 홈쇼핑이나 외부에서 사온 쇼핑백과 박스가 천정 높이까지 쌓여져 있는데 그것이 뜯겨진 흔적이 없어요. 그거는 거의 정말 정신적인 쇼핑 중독인데 의외로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고 나서의 반품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반품된 상자를 보면 뜯긴 흔적이 없이 반품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건 곧 사는 그 행위 자체가 나의 만족을 하는 것이지 그 물건이 필요성을 떠나서 아예 심지어 나에겐 뜯어볼 필요도 없는 그거는 사실 정말 정신적인 쇼핑 중독이죠. 그렇게 보자면 저희 엄청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내면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소비를 계속 일으키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자원이 제한되는데 계속 할 수 없잖아요. 혹시 절제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들이 나름의 방법이 있으신지.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소비 욕망이 끌어오르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외부 자극을 끊으려는 노력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홈쇼핑 보면 싸고 좋잖아요. 그리고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이런 것들은 많이 사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내가 홈쇼핑에서 너무 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뭐 이거에 전화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모바일로 다 하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반품도 너무 쉽게 되잖아요. 쉬운 환경이 내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걸 안 하고 싶으면 그 뭐 앱을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홈쇼핑 채널을 안 본다든지 뭐 이런 기제를 좀 만들 필요가 있어서 외부 자극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전 기본적으로 지갑에 돈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는 가용자원, 즉 실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나의 그냥 의지만 가지고 참는다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너무 힘든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소비를 극도로 줄이면 마치 왜 다이어트 하다가 갑자기 폭식해서 폭발하는 것처럼 한 번에 지름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나를 위한 소비로서 어디까지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이 소비 돈인지 이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거기서 자기의 이 의지만 가지고 즉 외부 환경을 끊는 것만 가지고 과연 이 소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 저부터도 사실 자신이 좀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욕망을 너무 줄이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면 싫어하는 음식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그 욕망을 줄이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 맞는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군요. 아까 이제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방식 중에 하나는 홈쇼핑을 아까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봐도 안 살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내가 너무 바쁘거나 충만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아까 그 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미 사는 것 자체 버튼을 누르는 것이 습관이 됐다면 그 똑같은 장면에서 그 습관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소위 예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exceptional case를 찾아야지 자기가 다시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지, 가족들과 행복한 담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이렇게 되면 그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면 내가 불필요하게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행동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한 방법이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세 가지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나한테 꼭 필요한가? 네. 두 번째, 이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집에 있는가? 세 번째, 내가 이걸 사지 않았을 때에 얻게 되는 혜택은 뭔가? 기회비용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돈을 그냥 그 저축한 것 말고 이거를 사지 않았을 때 나한테 얻어지는 더 큰 자존심이 있다랄지 자존감이 있다랄지 자기 만족감이 있다면 그래서 그걸 먼저 벌써 3번 생각해 보면 이미
TV는 끌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1시간만 안 사고 기다려보는 거. 네, 맞아요. 사실은 밤에 자고만 일어나도 벌써 어제 그 욕구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 자고 일어나기까지 시간은 꽤 길 수도 있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그 물건을 지금 당장 사고 싶은 마음이 드릉드릉하지만 1시간만 있다가도 그 마음이 유지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 1시간이 의외로 굉장히 냉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나만의 냉각의 시간을, 쿨링 오프의 시간을 정해서 해보는 거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피곤해가지고 못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피곤해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실제 우리가 불안을 날려보낼 때 그 심호흡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잠깐 끊어보면 지금 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끊는 방식이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의식적으로 그러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소비 욕망을 결코 끊을 수가 어려운 이런 사회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만의 절제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이런 것들 좀 찾아갈 수 있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마지막 마지막 인사를 코멘트를 우리 블랙스완이 좀 해주시겠어요? 네. 나만의 소비 행복 찾기를 얘기했으니까 나만의 소비 행복 찾기 됐나요? 네. 자,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